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제는 제한된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고용과 소비 지표가 둔화되면서 긴축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와 PC 물가지수 이번 주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일단은 한 번 더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더욱더 밀착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행보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 따라서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모닝쇼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2년 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됐었던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7월 한 달 내 미국 내 구인 건수가 882만 7천 건으로 전월 대비 33만 8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식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노동부의 이 관련 보고서들은 미국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립금리 추정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에 보고서에서 혹시나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요. 다행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구인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과열됐던 미국의 노동시장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7월에 한 달 고용 건수도 577만 3천 건으로 전달 대비 16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직을 포함한 퇴직 건수는 548만 3천 건으로 20만 건여 정도 줄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FOMC를 앞두고 이번 보고서 외에도 일단 9월 1일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보고서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과연 고용 지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을지 연관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정세도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미중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러먼도 장관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먼도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먼도 장관은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대응에 익숙한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는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러먼도 장관의 투자 불가 발언은 방중 기관 중에 한 말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중국 측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먼도 장관은 어제 이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리창 총리를 만났고요. 허리펑 부총리도 만났는데 이 중국 측의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안에 대한 불만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을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기업들과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러먼도 장관은 중국의 요구는 군사적인 사용 가능이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러먼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노라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말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일까 했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좀 냉각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소식들 빅테크 기업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더 빠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10,000개의 엔비디아의 H100 GPU를 사용하게 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보다도 더욱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훈련에 올해 20억 달러 이상을 진출하고 또 내년에는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다는 계획들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또 밀착적인 관계를 기록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구글입니다. 협업 툴인 워크스페이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능을 본격 출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MS365 그리고 코파일럿과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는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인데요.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넘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듀엣 AI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회의 내용을 메모,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18개 언어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본격적인 경쟁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먼저 있었던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